네, 수험생 여러분들 다들 시험 잘 치셨나요? 우리 2, 6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되었고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총평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보고 그리고 우리 문항 분석 이런 거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가볍게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공통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봤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 선택 과목부터 먼저 푸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테니까 그럼 공통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공통은 일단 난도가 조금 낮았어요.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마 문제들이 술술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다가 특히나 13번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풀렸을 거고요. 이제 14번에서 이제 계산량이 조금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 그쵸? 그래서 아마 내가 공통 과목에서 막히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아무리 난도가 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막히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막히면 무조건 넘어가세요. 꼭 기억해. 막히면 넘어가고요. 다른 문제 풀다가 다시 나중에 다 돌아와서 선택 과목까지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공통 과목을 다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접근이 막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쌤 생각에는 22번이 가장 난도가 높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제일 당황할 만한 문제가 22번 아닐까?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더더욱 할 만했던 이유가 확통 자체도 난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통 난도가 중하라고 하자면 중하 정도라고 하면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나왔던 확통 스타일처럼 나왔어.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타 적절하게 나왔다. 얘도 한 중하에서 중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통하는 친구들은 시간 분배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6월 평가원이라는 이제 시험에 대한 압박감도 분명히 컸을 텐데 교육적 모의고사에 비해서 우리 평가원 시험은 압박감 좀 있잖아. 왜냐면 수능이랑 되게 연관이 깊다 보니까 이제 수능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내가 문항 분석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도 시간 관리가 꽤나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쌤도 문제를 풀 때 40분 확통까지 해가지고 40분 컷으로 다 풀긴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미적이야. 미적이 조금 쉽지가 않았어. 왜 미적이 쉽지 않았냐면 이 28번 그러니까 사실 뭐 미적하면 27, 28, 29, 30 다 난도가 높단 말이야. 근데 28과 30은 난도 자체가 그냥 높고요. 난도가 높아. 얘는 일단 역대급으로 이때까지 나왔던 킬러 문제급이야. 그냥 뭐 작년은 좀 미적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한 2, 4학년도 2, 3학년도에서 미적 킬러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형태의 난도 높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이랑 29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계산량이 꽤 있었어. 근데 30번은 어려운데 계산이 많았어. 또 뒤에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미적하는 친구들이 시간 분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통이 쉬워서 망정이지 공통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어려웠으면 아마 미적하는 친구들은 점수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거야. 그래서 일단 미적은 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공통이 할 만해서 미적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래도 27, 28, 29, 30에서 시간 분배를 잘 못한 친구들은 공통까지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올 확률이 꽤 높겠다. 자,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미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난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공통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 그래서 80 만약에 고3 기준이었다면 80초, 70 후반? 70 후반 정도가 맞을 텐데 지금 재수생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마 80초 정도 되지 않을까? 80초에서 80중 아무리 높아도 85일 것 같은데 85, 86 정도?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확통은 사실 뭐 그렇다 할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다 빨리빨리 풀렸고 계산량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도 잘 됐을 거고 그러니까 막힘없이 잘 풀었던 친구들 그리고 그냥 아싸리 내가 못 풀 만한 문제였으면 그냥 못 풀었겠지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거나 조급해져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꽤나 점수가 좀 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컷은 아마 90초? 80후? 90초는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공통이 쉬웠다. 그래서 22번을 틀리고 15번 아니면 확통해서 한 문제 틀리는 정도?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애들이?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예상 등급 컷이니까 사실 나중에 좀 더 정확히 알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그냥 이 정도다. 그만큼 미적은 어렵다. 확통은 쉬웠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은 그냥 쉬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항 분석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쌤이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좀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꼬집어 가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첫 평가원 시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가원이 앞으로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물론 100%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가원이니까 이제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적응해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문항 분석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쪽으로 올게요. 수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좀 주요한 문제 위주로 한번 보자. 이거는 사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서 쫄지만 않았으면 10번 문제는 그냥 쉽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수원문 볼게요. 자, 요거 12번. 점화식 문제가 어떻게 됐어? 12번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자면 원래 점화식 지금 12번 문제 점화식 자체가 옛날에는 15번에 잔뜩 나오다가 작년에 몇 번? 22번으로 갔죠. 근데 15랑 22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객관식이 가장 어려운 문제, 주관식이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말은 점화식은 항상 고난도 문제를 수원에서 담당했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번으로 갔어? 12번으로 갔어요. 물론 또 올해 수능에 갑자기 또 뒤바뀔 수는 있어. 하지만 이제 점화식 난도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2번 난도만큼 난도 자체가 어렵지 않게 나왔어. 케이스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쌤이 이제 이 점화식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준을 잡는 것도 되게 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점화식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끔씩 선생님 저 점화식 문제만 보면 그냥 애초에 그냥 버리고 안 풀고 그냥 넘어가요 하는 친구들 12번 정도는 무조건 풀어내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14번, 그쵸? 14번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도형 문제. 작년 6월 10번, 작년 9월 10번 도형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다가 작년 수능이 갑자기 14번으로 폭 튀어나왔거든. 근데 그 말인즉슨 올해도 뭐 지금 14번에 도형이 나왔지만 또 수능에서는 도형이 또 갑자기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14번에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14번 난도는 아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던 13번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냥 13번 난도에서 하던 도형 문제 스타일을 그냥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 하던 대로.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어요. 그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수원 20번 20번 문제가 갑자기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다. 그치? 오랜만에 등장한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 추론은 사실 문제에 거저주는 문제야.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풀이를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이를 아예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알려주는 대로 쭉쭉쭉쭉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난도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F의 fx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겠지만 사실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만 좀 제대로 읽으면 크게 뭐 어려울 내용은 없다. 그래서 빈칸 추론 오랜만에 등장했지만 사실 빈칸 추론 오랜만에 등장해서 무서워 이럴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재미난 포인트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항을 직접 구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뭘 써먹는 문제?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써먹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약간 수트스럽게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2차 함수의 주기함수의 대칭성으로 푸는 거거든,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해설 강의 다 올려놨어.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확장될 가능성이 꽤 많아. 그리고 좀 파고들 만한 내용들도 많아서 그래서 좀 재밌는 문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답만 맞췄다, 빈칸 추론은 답만 맞췄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빈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만큼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쌤이 이번에 6평에서 공통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22번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좀 재밌었지. 왜? 지수함수야. 그래, 원래 우리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특징 써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풀이가 나뉘어지거든. 계산으로 밀고 나가는 문제와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기하적으로 푸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였느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거 아무리 봐도 계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계산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처음에는 계산이 맞아. 왜? A라는 좌표값을 구할 때는 계산이 맞다. 이 방향은, 이 접근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건 내가 그 해설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접근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내가 해설 강의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서 왜 얘는 계산을 떠올려야 되는지, 뒤에는 왜 기하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B라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놈은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하적인 걸 어떻게 갈 거냐? 해설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뤘던, 이미 기출에서 많이 했던 형식으로 유도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방식으로, 처음 본 형태의 문제였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많이 풀었던 방식으로 유도를 시켜서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어낸다면 22번이라는 고난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이 굉장히 짧아. 그래서 22번에 이번에 어떤 재미난 문제가 나왔다? 지수로그 함수가 22번에 등장하면서, 원래 점화식이 이제 항상 메인 포인트였잖아, 우리 수원에서는. 근데 이게 지수로그 함수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지수로그 함수가 한동안 또 어렵게 나오는 건 정수점 개수 찾는 걸로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그래프 특징 이용한 문제들로 또 고난도가 재미나게 등장하면서 앞으로 9월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22번은 계속 이 형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9월 달에 또 9월 평가원 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로 갑자기 고난도로 나올지, 약간 혼선을 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수투 한번 보자. 수투를 보면 재미난 게 11번, 그렇죠? 합답형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다, 그죠? 근데 합답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쉬웠죠? 오랜만에 합답형 등장.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원래 합답형이 원래 몇 번에 등장했어? 14번에 고난도로 원래 등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지한 문제로 바뀌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합답형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합답형이야, 무서워 하면서 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그치? 왜? 그냥 문제 사고자는 얘기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그냥 풀리는 문제니까 제발 저렇게 생긴 모양 가지고 쫄지 마. 알겠죠? 내가 그 시험 치기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스포일러 모의고사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평가원은 무조건 뒤통수를 쳐요. 교육청은 이전의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해. 근데 평가원 문제는 익숙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 근데 익숙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무서워, 난 못 푸는 거야, 당황하는 순간 문제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쫄지 말자. 그 다음 13번, 요새 매번 나오는 문제죠. 둘러싸인 도형에서 넓이 구하는 문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르면 뭐 하라고? 상담 요청하라고. 그만큼 난도가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넓이 계산 문제인데 직접 넓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분으로 계산하는 문제잖아. 내가 아직도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진짜 계산을 때리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쌤이 해설 강의 제대로 찍어놨으니까 그 해설 강의 내용 판단하면서 보면서 같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엄청난 개념이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연습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자.
15번 그리고 21번 이 두 문제가 수투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15번, 21번 다 어떤 형태들의 문제냐면 특수 문제야. 여기다 좀 적을게. 1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프 추론. 쌤이 이제 요새 일반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 문제는 일단 특수 형태가 나오긴 했어요. 원래 평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또 일반형 문제들을 많이 냈다가 이번에는 또 특수형 문제를 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푸는 거나 특수적으로 푸는 거나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풀어도 어차피 특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추론하는 방식은 쌤이 또 해설 강의에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 원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알려줬으니까 특수에서 딱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서 관찰하는 연습들을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고요. 물론 특수하게 푸는 방식들도 있긴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포커스에서 많이 배우니까 그걸로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난도 자체는 어렵지 않다.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요새 좀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가지고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형태의 문제들은 최근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쌤도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쌤 주간지에서도 이런 문제들 꽤 많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재미난 문제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다. 그냥 인수 개수만 정확히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몇 번만 공부하다 보면 저런 문제들은 당황스럽지 않게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게 우와 와우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재밌긴 했지만 그렇다고 와 어렵다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되네 실수 유발하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단조롭게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좋아요. 그럼 이제 확통 한번 가볼까? 27번은 솔직히 26번 수준이었어요. 되게 쉬웠어.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많이 등장했던 형식이다. 그래서 이 28번은 여러분들 내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그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그리고 독립시행 확률 이 세 개가 짬뽕된 문제거든. 그러니까 원래 세 개가 짬뽕되면 사실 확률 중에서 난도가 제일 높은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미 기출에서 많이 다뤄본 형태야. 실제로 저런 그 네모 상자 문제들도 이미 공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 이것도 이미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좀 익숙한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 정리만 좀 잘하더라도 28번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혹여나 나는 좀 정리하고 싶다 하면 알고리즘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시고요. 몇 번 공부하다 보면 28번은 복잡하지 않아요. 쉽게 풀릴 겁니다. 생긴 것만 되게 무섭게 생긴 거니까 차분하게만 풀 줄 알면 돼. 29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난도가 높냐라고 하기에는 그냥 얘 또는 얘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각각의 확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에 대한 상황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난도는 굉장히 이지한 형태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29번도 사실 어렵진 않았고요. 30번이 그나마 확통 중에서 난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 우리 30번은 결국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수많은 부등식 중에서 누굴 기준으로 살펴볼 거냐 이것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F이면 딱 어떻게 돼 있어? 하나 더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내가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누가 더 케이스 분류를 잘하느냐인 거예요. 누가 더 케이스 분류를 잘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까. 우리는 어쨌든 풀이 과정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 짧아져야 되거든. 확통 자체가 내가 케이스를 분류했는데 여긴 너무 복잡한 게 계속 튀어나와. 그럼 문제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몇 개로 딱 케이스 땅땅땅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계산만 하면 돼. 판단 쓰고 계산하면 끝. 이런 식으로 확통 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 고민은 우리가 수업 때 내가 해설 강의 때 해줬던 것처럼 그걸로 나중에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미적은 이 정도면 확통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미적은 할 얘기가 좀 많아. 26번은 역함수 정의만 좀 잘 알고 있고 역함수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없다면 그러니까
단순 공식만 외워서는 안 돼요. 역함수랑 원함수에 대한 관계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게 풀 텐데 그래도 미적이 확통에 비해서 계산량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26번 할 때 뭐 계산이 좀 많이 있었겠지? 근데 27번 가니까 계산이 더 많아. 그쵸? 원래 우리가 27번 문제가 보통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가 깔끔하게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이 없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계산량이 좀 많았어. 방향 자체는 어렵지 않았거든. 왜냐면 우리가 F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음함수 미분법처럼 복잡한 문제의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계산량이 좀 많았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2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27번부터 아마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혼자 공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 칠 때는 계산량이 좀 많잖아? 그러면 당황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라도 딱 놓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수수수수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이번에 특히 27, 28, 29, 30대 다 얘기할 건데 27에서 아마 내가 계산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제발 넘어가세요. 제발 제발. 이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28, 29, 30 쳐다보지도 못하고 공통에서 다시 봐야 될 문제도 못 보다가 시간 다 날아가고 점수 많이 깎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 수능에서 그러지 않도록 이미 6월 평가원으로 우리가 경험을 쌓는 거긴 한데 지금 미리미리 좀 경험치를 좀 많이 올려주면 좋잖아. 그렇지? 미리미리 그런 연습 많이 해놓으면 좋잖아. 알겠죠? 그래서 계산 많으면 그리고 좀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좀 꼬인 것 같다 하면 버리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풀어.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뭐 순서대로 풀라고 했지? 그 다음 29번 풀라고 했잖아. 사실 29번을 먼저 풀었으면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왜냐면 29번은 여러분들 다 예상했지? 이 예상 안 한 친구들 없죠? 무슨 문제? 등비급수 문제 나왔잖아. 선생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얘는 그냥 그대로 숫자 대입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등비급수는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계산을 천천히 하면 무조건 문자의 개수랑 시계 개수, 얘 시계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 2개는 무조건 커버해 준단 말이야. 근데 문자가 조금 더 있어. 근데 이놈은 부정방 정식으로 무조건 해결이 돼요. 왜? 정수값이니까. 결국은 식 2개를 가지고 문제를 무조건 풀어낼 수 있는 형태가 이 등비급수 문제야. 그래서 할 수 있다. 계산만 천천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도 계산 많지.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잖아. 원래 등비급수는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4점인 거야. 난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든 방향을 잡은 건 쉬우니까, 방향 잡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만 좀 잘 마무리를 지었다면 나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여기서 뭔가 28번부터 푼지 거의 많은 친구도 28번부터 풀었겠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28번 보잖아? 어우 멘탈이 나가요. 28번은 딱 보자마자 멘탈이 나갑니다. 물론 아마 재수생들 작년 9평을 친 친구들은 작년 9평 맞을 거예요. 작년 9평 30번인가? 6평인가? 9평이죠. 재작년 2평인가? 나도 이제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요 형태의 문제를 본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거야. 그래서 나쁘지 않게 했을 텐데 현역인 친구들은 아마 다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너무 복잡한데? 시도조차 못하는, 방향 자체를 못 잡는 이런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8번은 이거 어떻게 해설하는지는 꼭 해설 강의를 꼭 보시고요. 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거든. 그래서 지금 미적에서 좀 중요도를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 27, 29 계산 문제. 9월은 바뀌겠죠. 적분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28이랑 30번은 다 뭐냐면 그래프 해석 문제였어. 그래프 해석.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떤 문제들이 다 튀어나왔냐면 다 합성함수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어. 막 재작년 6평이었나 보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합성함수 문제보다 그냥 미분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쓰이는 문제도 있었지만 거의 없었어.
근데 이번에 6평에서는 두 문제 다 합성함수 그래프 쓰였죠. 올해 9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선 당연히 합성함수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올 확률이 꽤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공부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합성함수는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난도가 높기 때문에 미적은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적분도 여러분들 좀 약하잖아. 그래서 적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9평도 나중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미적 공부는 정말 빡시게 해줘야 된다. 절대로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내가 공부하는 대로 공통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미적은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7, 29는 계산량으로 밀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맞춰줘야 되고요. 28, 30은 고난도 문제로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고난도 문제는 그래프 해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그래프 해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30번은 해석도 힘들고 계산도 힘들다. 나도 계산하다가 정말 짜증났다. 쌤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심지어 나는 시험장에서 시험 친 것도 아니었어. 여기서 그냥 내가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근데도 계산 때문에 몇 번이고 계산 다시 했단 말이야. 짜증나. 그만큼 복잡했어요. 수능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 안 나오길 바라야지. 근데 이 해석만큼은 여러분들이 챙길 필요가 있더라. 됐습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알고리즘에서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접근하는 방법들. 28번처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방향 잡아야 돼요? 하는 내용들은 이제 포커스에서 많이 할 테니까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이거야. 6평. 난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야? 우리는 수능이야 무조건. 6평 백날 잘 쳐봐라. 수능 못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수능을 잘 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6평에서 시험을 쳤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무조건 찾으세요. 그리고는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언제야? 9평이죠. 그리고는 그 9평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수능을 대비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줄게. 우리가 해설 강의를 쭉 들었어. 쌤 해설 강의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 알려주는 개념을 잘 모르겠네? 근데 그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야. 기본 개념이면 당연히 스타트부터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는 13번까지도 스타트업으로 다 해결돼요. 그쵸?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진 않았다. 공통 자체는. 근데 실전 개념이 쓰이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죠. 고난도 문제에서. 그쵸? 그래서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면 쌤이 수업 때 막 설명하는데 저 개념이 뭔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꼭 실전 개념 알고리즘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고리즘 한번 들었는데 또 봐야 되나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3회독이야. 그만큼 어려워요. 알고리즘 자체는 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들도 다양하게 많이 풀어야 되니까 주간지도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주간지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6평에서 공부하다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건 방향 잡는 연습일 거야. 왜? 우리 몇 번 예를 들자면 22번이랑 방향 잡는 거 15번 그 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에는 28, 30번 이거 다 방향 잡는 문제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방향 어떻게 잡을 건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쉬운 문제들도 방향 잡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방향을 못 잡으면 아예 건들지를 못하는 문제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연습들을 뭘로? 포커스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쌤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강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개념을 공부를 많이 하면 좋긴 좋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근거 때문에 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학생들이 제일 부족한 거야. 개념이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념은 내게 됐는데 문제풀이는 내게 안 됐어. 그러니까 뭔 짓을 하냐면 해설 강의만 계속 보고 엔제 문제풀이만 계속 하고 근데 계속 틀려. 시험 문제 계속 보는데 계속 틀려. 그러니까 늘질 않아요. 결국 여러분이 실력이 늘려면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고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돼. 그 정립을 시켜주는 게 포커스니까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시간 관리. 이번에 시간 관리가 좀 내가 할 만한 시험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도 내가 실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반성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시간 관리, 시간이 이번에 관리할 만한 게 내가 좀 할 만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난 시간이 부족하더라. 시간 분배가 제대로 안 됐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구평이나 수능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어떻게 할지 이것도 쌤이 이런 거 TCC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쌤이 그 셀프 피드백지라고 시험 칠 때 항상 써먹는 게 있어요. 셀프 피드백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시간 관리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가 또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제발 버리라는 습관들, 그 습관도 잘 지켜주면 해볼만 할 거야. 내가 오늘 유평이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주저리 거의 30분 넘게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실 뭐 시험 치고 나면 위로해주고 그죠? 여러분들 고생했다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평 같은 시험은 정말 중요하거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토대로 잘 쳤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럼 잘 쳤으면 앞으로 공부 방향은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지금 하던 대로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부족한 점, 뭐 다음에 시험 잘 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말고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어떻게 고쳐나가야지 실력이 오를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그 고민을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주변에 쌤 있잖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쌤 Q&A 달고 직접 상담 질문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담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속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잡아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평에 좀 딱 각성하는 계기가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 다 보완해가지고 구평이랑 수능 잘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평 뭐 잘 친 친구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들 그대로 고수해서 쭉 구평, 수능까지 시험 계속 잘 쳐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총평만 보는 거 아니다. 해설 강의도 꼭 보셔야 돼요. 1번부터 30번까지 쌤이 다 해설해놨으니까 다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 다 보완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 우리 그 유사문항 그러니까 6평 손글씨 해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조만간 바로 올라올 거야. 아마 오늘 내일 안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손글씨 해설과 우리 유평 문제들이 또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로 다시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유사문항도 같이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진짜 안녕.